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시작 함께 정리해 보시죠.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검정색 옷으로 통일해서 입고 와주셨는데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코스피가 지켜주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인 일일까요? 이제는 또 무엇을 준비를 해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시장 보고 계시겠지만 시총 상단에서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에이럭스가 2시 50분경 상한가에 들어갔죠. 드론 그리고 양자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선은 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들어오고 있지 않고 오늘도 5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순매수 기류가 모이고 있는 쪽 지금 뒷백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SK하이닉스가 앞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를 그래도 사네요. 뭐 네이버라든지 삼바 등등 큰 종목들 군데군데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룹핑 지어서 보이기는 참 힘듭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부터 저희 점검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무조건 눈 뜨자마자 확인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지 한미반도체가 따라가는지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브로드컴입니다. 네. 이제 반도체 씬의 재편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재편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AI에서 다시 이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바턴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아직까지 순익 규모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독주 체제가 이제는 조금 이제 깨지겠구나,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을 내보자면은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나왔었던 그런 반도체 랠리는 죄송하게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같은 정도였던 선두로 치고 나간 업체였다면 이게 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부각되는 섹터가 이제 유리기판하고 그리고 유동호픽 반도체 쪽인데 일단은 참 유리기판도 좀 아쉬운 게 아직 상용화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조상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멍을 뚫는 거. 요거는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 그동안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글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자르고 사각을 만드는 이 작업에서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옵틱스가 일단은 뭐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완성치 않다 보니까 네. 아직 상용화는 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상용화가 되지 않게 된다면은 그 기대감도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 연초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던 것들이 기대감 플러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에직랜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중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제한적으로 뭐 수급이 들어간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올해 4월 달까지의 흐름을 기대한다라면은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브로드컴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크하고 네네.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신유진 부장님께서도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도 실적이고 뭐 A집 칩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까지 꿈틀거리게 했습니다만 지금 5장 넘어 들어가니까 사실 뭐 상한가 종목은 다른 데서 나왔고요. 너무 아랫단에서 잠깐 들어 올린 정도입니다. 연속성을 기대하기란 역시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유리기판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예. 일단 가장 막강한 업체들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고 기술력도 검증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브로드컴 외에도 뭐 인텔, 뭐 AMD, 네. 뭐 유리기판의 이점을 알고 있고 또 상용화 가능성도 높게 보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 중일 것 같고 또 기술력도 올리려고 하는 거일 거로 보이고요. 물론 된다고 해도 모든 기판 다 대체하는 건 아니어서 일부에 그치긴 하겠지만
더 높은 기술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차별화돼서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브로드컴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은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좀 한층 올라가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 관련 업체들 주가가 되게 많이 조정받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 언급되는 업체들 뭐 이 업체들이 뭐 SKC나 뭐 삼성전기, 뭐 필옵틱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업체들이 또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사업부 덩치가 너무 커서 또 그 사업부들이 시클리컬적인 성격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점차 주목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또한 저는 괜찮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굉장히 많이 조정 받았었거든요. 그쵸. 뭐 가온칩스나 뭐 에이징랜드, 뭐 칩스 뭐 등등 되게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브로드컴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업종들도 좀 올라오는 분위기고 내년도도 숫자가 기대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주요 고객사인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이 아직 좀 못 올라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자사칩 제조 확산되는 분위기 맞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유리기판에 있어서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이 어느 정도 더 발현이 될수록 속속 눈독을 들이는 쪽은 많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그 기대감을 지금 우리가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살짝 어둡다 보니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정태균 이사님. 네. 아까 전에 반도체는 상반기만큼의 그런 탄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클 산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넥스트 사이클 전까지는 아예 안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이번 주에 또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기대감 줄 요소는 아닌 거죠.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주목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HM을 볼 것인가 네. 아니면 범용 디램까지 합쳐서 볼 것인가 여기 관건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 범용 디램 쪽을 만약에 안 보게 된다면은 마이크론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출 증감률을 보게 되면 반도체를 빼게 되면은 지금 10월 달부터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하의 어떤 배경에 수출 둔화 이런 것도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수출도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범용 DRAM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출 증감률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디램 가격이 많이 좀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인데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뭐 HBM 필두란 뭐 차세대 디램 쪽은 지금도 좋아요. 그쵸. 지금도 좋은데 그거만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범용 디램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까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수요 부진은 여전한 거고 거기다가 중국발 공급광에 대한 얘기도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M만 보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해서 하이스를 필두해서 좀 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 범용 디램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해석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늘 하이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비중은 그러면 네. 줄일 때예요? 지났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반도체가 정말 좋았었던 때가 1월 때부터 4월 때까지인데 네. 그 뒤부터 하염없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뭐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반도체에 다시 한번 붉은 양봉과 함께 기준이 되는 때가 무엇인지 정말 기대하게 되는데 그때 또 프로시선에서 논해보자고요.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게 기관 순매수 상단에 여러분
6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일전기예요. 엄청 강합니다. 계속해서 추세가 윗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전력기기는 비중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구간인 건가?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신부장님, 사실 여긴 상반기 때부터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수출 데이터 잘 나와가지고 좀 그쪽 중심으로 주가 퍼포먼스는 되게 좋았는데요. 뭐 전력기기도 좋았고, 뭐 솔직히 뭐 화장품, 뭐 파마 리서치, 뭐 경동나비엠, 뭐 삼양식품 다 수출 데이터 맞아요. 좋아가지고 많이 튀는 종목도 생기고 있는데 일단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지수 계속 체크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미리 트렌드도 좀 감지할 수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력기기 쪽은 그쵸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 얘기가 좀 무색하게 정말 주가 잘 가는데요. 초고압 쪽도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이제 뭐 중저압 배전반 뭐 이런 쪽 상황도 다 좋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산일전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되게 좋은 거 외에도 고객사도 계속 확대 중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고객사 위주로 많이 확보 중에 있어서 최근에 증설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잘 가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도 좋지만 뭐 AS나 가성비, 뭐 납기 준수 이런 쪽에서 해외 쪽에서 특히 뭐 우리나라 경쟁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로 보여가지고 앞으로 수요도 꾸준할 것 같아서 전력기기 쪽이 조정이 크진 않았지만 물론 뭐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야 될지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현재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쪽은 사실 산일전기이고요. 변압기 3사로 본다면 효성중공업이 꽤 지금 오후장 끝까지 탄력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3사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수급 유입이 지속적인 쪽으로는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특정 종목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산일전기를 좀 좋게 보고 산일전기. 있고요. 네. 그 외 업체들도 당연히 좋죠. 뭐 근데 효성중공업도 요새 효성 이슈가 조금 있으니까 네. 하지만 변압기 쪽은 좋아서 네. 네. 산일전기 쪽? 네,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네. 산일전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 산일전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사실상 그 우리 재룡전기 쪽이었는데 재룡장치를 많이 부렸었는데 요즘은 산일전기가 재룡장치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얘기를 나눠봤으니 이제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율주행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익숙했었던 섹터에서 벗어나자. 트럼프 정권이 나오면 당연히 트럼프 수혜 그리고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 수혜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사님.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일 텐데요. 어쨌든 테슬라도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히려 네네. 더 평가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500불 이상이라는 그런 TP 상향 리포트도 IB 쪽에서 나왔던 건데 자율주행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임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임기 전까지, 임기 후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자료도 네.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머스크가 얘기했던 법같이 그 제재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FSD V13 보니까 되게 많이 진보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고 활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 개정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기차만 제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UAM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도 그럴 것이고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글쎄요. 최근에 프론티어라든지 뭐 SS랩 이런 맞아요. 종목들 좋은 네. 종목들 많긴 한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됐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 레이더, 뭐 라이더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업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되는데 관건은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뽑아낼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율주행은 임기 후에도 분명히 봐야 된다. 단지 지금의 어떤 그 자율주행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에 있는 종목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 찾아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왜 슈어소프트 안 올라요? 슈어소프트테크? 지금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보면 인포뱅크 뭐 네. 그리고 하이브스템 뭐 그러니까요. 퓨런티 이런 거 종목들을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갔을 때 볼만한 종목이 아직 많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어소프트테크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테마기 때문에 테마도 군집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만한 종목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드웨어에 좀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조금 더 빅사이클로 보도 괜찮겠네요. 지금도 빅사이클 초기라 봐야 돼요. 근데 초기. 근데 진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네.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갈만한 종목이 이렇게 없다라는 게 아쉽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제일 지금 아쉬워.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직투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기술력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되는 기사들의 자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뒤에 외국인 순 매수 상단 종목의 3위 삼바 보이고 있습니다. 오, 갑자기 오늘 좀 자극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뭐 삼바 셀트리온 숨통 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근데 오늘 사실 코스피를 주름 잡거나 코스닥을 주름 잡는 바이오 종목들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요. 뭐 코스피가 쉬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조용했었던 건 맞으니까요. 반등의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쪽이 바이오 같습니다. 신 부장님, 각계 전투다?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지금은 보내줘야 한다?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 또 점수 주십니까?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받고 덜 올랐던 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 싶긴 하고요. 바이오 섹터가 일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오늘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봐야 될지는 일부 종목들에서는 뭐 증자 이슈도 좀 불거질 수 있어서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랑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쪽이 좀 상대적으로 쉴 때 바이오 쪽 수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 좀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연초 대비 또 바이오 종목이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주주 이슈가 50억으로 상향됐다고 해도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일부 매물출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수급 면에서 조금 그런 거 아닐까, 조정받는 거 아닐까. 또 소외됐던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동되는 것도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오를 확 버리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타 섹터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인 거지 네. 바이오를 나쁘게 본다는 아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하자. 그럼요. 자기가 뭐 좋게 보는 종목이 있으면 네. 물론 개별 이슈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자본 조달 네, 그렇죠. 문제 같은 경우만 네. 없다면 그런 리스크만 없다면 기본적인 내용이 좋다면 계속 가져가 보자. 알겠습니다. 네. 물론 임상 스케줄 같은 거 좀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조금 수급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 있는 주식들 네. 위주로 보는 게 또 1월에 학회 모멘텀도 있을 네.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고민되게 하죠, 바이오는.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요즘 화장품주가 꿈틀거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걸 주도했었던 건 VT랑 그 연어주사 쪽, 파마리서치
였던 것 같아요. 근데 파마리서치 오늘도 신고가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미용 기기주가 강하거나 아니면 일부 브랜드, 특히나 해외력이 있는 브랜드가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클래시스까지 계속 최근에 움직임이 좀 양봉을 그려가고 있어요. 미용 기기 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미용기기 쪽은 파마 리서치 하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6월 달에 화장품이 꺾일 때 그 뒤부터 미용기기를 사실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쪽, 미용기기 쪽 같은 같이 주가가 좀 동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미용기기 쪽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6월 달에 이제 꺾이게 되면서 화장품이 꺾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미용기기도 같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뭐 클래시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비상계엄 이전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요 정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신고가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파마 리서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이슈로 얼마만큼 이 종목을 끌고 가느냐.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또 1,000억을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3분기 만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00억이 돌파될 거란 얘기가 있고, 내년 또 이제 품목화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제가 봤을 땐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파마 리서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를 얼마만큼 잘 끌어가주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이고, 과거에 실적 이슈로 끌고 갔던 종목들이 네. LG생활건강, 그 외에는 작년 같은 경우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 위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 부장님, 탄핵 가결 이후에 소추안 발의됐던 거 가결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가열차입니다. 짧게 이게 지금 핸들링만 가능하다면 자금을 운용해 본다라는 관점 어떨까요? 뭐 여러 명 이름 계속 거론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관련해서 움직임 다양하게 크겠죠. 예.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분은 잘 도전해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좀 자신이 없어서 잘 안 보긴 하는데 뭐 성향이 그쪽에 잘 맞고 잘할 수 있다면은 그쪽에 집중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신 조건을 붙여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